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추세를 상승으로 돌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소가 뒷걸음 치다가 쥐를 잡았다라는 속담이 있죠. 네. 그 소가 쥐를 잡고 나서 계속 뒷걸음질 치다가 논도랑에 빠졌습니다.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큰 상승으로 마무리하는 듯 했으나 마지막까지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아쉬운데 하락 이유가 뭘까요? 일단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증세 논란이 있었죠. 네, 증세. 트럼프가 했던 감세를 철회하겠다, 민주당에서. 어제 수치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나오면서 빠질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우는 올랐어요. 다우는 올랐고, 나머지, 나스닥만 하락을 했는데, 일단 후반에, 2시와 4시에 변곡점이 있거든요. 미국 시장은. 근데 2시에는 오르다가 밀렸고, 4시에 그게 다시 반등이 나와서, 끝이 났는데 2시와 4시에 나왔던 뉴스를 별로 이렇게 좋은 뉴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를 판단할 만한 그런 좋은 뉴스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어제 시장이 반등을 한 이유는 코로나 때문인 것 같습니다. FDA, 미국 FDA하고 그리고 세계보건기구가 지금 일반인들이 현 시점에서 부스터샷을 맞을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네. 그게 호재였지 않나 싶은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그것 때문에 반등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매수가 상당히 강했는데요. 오늘 선물이 매수가 9천 계약, 9천억 정도까지 올라갔었어요. 올라가다가, 2시 넘어가지고 중국 시장이 많이 빠지니까 선물에서 약간, 매수 폭을 줄이는 그런 매매가 나왔는데, 외국인의 코스피 매수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2천억에서 3천억 정도로 오히려 더 늘었고, 기간만 코스피에서 매도가 나왔어요. 항상 보면은 외국인 선물 매매에 따라가지고 기간이 매매가 움직이는데, 매도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일단 이 선물 하락이 커지니까, 몇 개 종목들에서 매도가 갑자기 이렇게 막 쏟아지는 그런 매도가 있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오늘 좀 많이 샀습니다. 2천억 넘게 이렇게 쭉 샀는데, 기관들은 그냥 16일째죠. 16일째. 네. 계속 그냥 매도하겠다. 코스닥은. 네. 하여튼 그런 흐름이었는데, 오늘 매수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이유였고, 중국 시장이 밀린 것도 코로나 때문에 밀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에서는 증세 논란 그거 외에 도이체방크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 시장이 연말에 빠질 거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68%, 5에서 10% 정도 빠질 거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68%. 제가 이 전문가들 반대로 투자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68%면 조금 모자랍니다. 네. 한 80% 정도 돼야 돼요, 이게. 그렇게 되면 반대로 투자하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어제 뉴욕에서 공립학교를 전면 정상화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호재죠. 네. 코로나 부스터 샷하고 공립학교 이런 거 개방하는 거, 이런 게 이제 호재인 것 같고, 그리고 유가가 어제 좀 올랐는데, 멕시코만에 있는 원유 생산 시설이 지금 현재 셧다운이 48.6%가 셧다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유가가 지금 $70를 다시 넘어 있죠. 네. 그리고 큰 뉴스는 아닌데, 퀄컴이 얼마 전에 자율주행 스웨덴 기업이 있어요. 비오니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마그나가 인수를 하려고 계약을 맺었는데 그거보다 18%나 더 높은 가격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인수하겠다. 그런 뉴스가 있는데, 일단 이런 M&A 뉴스 같은 경우는 좋은 뉴스거든요. 네. 좋은 그런 호재인데, 오늘 시장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중국이 밀리니까 그냥 이유도 모르고 밀렸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이 위드 코로나를 유행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작스럽게 중국에 급락이 나왔는데요. 이것이 빌미가 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는 게 나오면 이제는 그 나라만의 문제거든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뭐 이렇게 1000명, 2000명 이렇게 늘어날 때 우리나라 빠졌는데 그 나라만의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유독 다른 나라가 빠지면 덩달아 빠진다라는 거죠. 네. 오늘은 또 중국이 푸젠성에서 135명인가요? 한꺼번에 발생했다 해가지고 그쪽에 관광지를 폐쇄를 했습니다. 예, 중국이 오후 시장에서 이렇게 0.6% 정도까지 빠질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 이상 갑자기 확 빠지니까 이게 우리나라 쪽에서도 선물 매도가 물론 선물 매도는 외국인이 했습니다. 외국인이 했는데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렇게 빠지니까 이유도 모르고 중국이 빠진다 싶어가지고 그냥 따라서 매도를 한 그런 세력들이 있었어요. 뭐 그런 게 뭐 추석 때문에 안 그래도 매도 심리가 지금 좀 많은데 같이 이제 매도가 나오는 거죠. 오늘 뭐 중국에서 반도체 부족이 여전히 심각해가지고 중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을 독려하는 어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대만의 TSMC가 대만 내에서 공장을 증설하는, 원래 난징에다가 증설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 때문에 대만 내에다가 추가로 공장을 짓는 6에서 7나노급의 공장을 더 짓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 반도체가 좋았다고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가 좀 많이 올랐고, 오늘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300만 주 이상을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밀릴 때 기관에서 대량으로 이렇게 또 매도를 해가지고 상승폭을 엄청나게 많이 반납을 해버렸죠. 좀 아쉬운 부분이고, 전기차, 중국에서 전기차 업체가 너무 많으니까 뭐 이게 업체가 8만 개라고 하는데, 이걸 좀 재편을 해야겠다, 뭐 합병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장려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그건 악재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의 상무부장이 아세안 국가들,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하고 그 지역 경제 일체화를 추진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 그런 것도 호재일 수 있는데, 오늘 중국에서 나온 악재는 이 푸젠성에서 이 관광지 폐쇄 뉴스가 있었는데, 그럼 중국만 빠져야 되거든요. 위드 코로나를 지금 그 1차 접종이 70%인 국가가 뭐 12개인가요? 뭐 그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위드 코로나를 이제 외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있으면 거의 뭐 상위 국가에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뉴스에도 있었는데 늦게 시작해가지고 단기간에 상당히 빨리 접종이 늘어나는 그런 국가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백신을 접종을 안 하려고 하죠. 돈 준다 그래도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다 그냥 알아서 맞습니다. 좋은 나라예요. 국민성이 상당히 높은. 남을 위해서 내가 접종을 해야겠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일단 백신을 맞으면 중증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맞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분위기가 다릅니다. 백신이 없어서 못 맞아요.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를 이제 외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그 소비 관련 쪽도 많이 올랐는데, 이런 중국발 뉴스는 뭐 단기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섹터별 흐름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비스와 반도체, 2차 전지, 수소, 소비 정도일까요? 그 정도가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그 독일에서 바이오엔테크라는 회사가 사노피랑 그 mRNA라고, 지금 우리가 백신 맞고 있는 화이자 그리고 모더나가 mRNA 방식인데, 이 방식으로 암을 95% 소멸시키는, 제거하는 그런 효능을 보였다고, 그걸 발견했대요. 상당히 중요한 발견인데, mRNA 방식을 이용하는 그런 오늘 이 제약주들이 조금 상승을 흐름을 보였던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하죠. 암이라고 하는 그 질병을 정복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호재가 있어가지고 반도체 업종이 오늘 상당히 좋았어요. 이제 바닥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 아닌가.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환율도 떨어지고, 분위기가 좋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반도체가 빠졌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오늘 조선이 올랐습니다. 조선이 대우조선 같은 경우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조선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바닥을 친 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게 이제 조선이 실적이 나쁜 실적이 거의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지금 현재 수주량에 대한 그런 좋은 실적들이 이제 반영이 될 거거든요. 네. 조선도 괜찮은 것 같고 2차 전지 뭐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은 뭐 율촌화학이라고 라면 봉지 만드는 회사가 그 파우치 배터리 그거 필름 만든다고 해가지고 오늘 급등했잖아요. 네. 어떤 종목은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르는데 어떤 종목은 뭐 좋은 게 나와도 못 오르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소비, 항공, 관광 관련돼 가지고 네. 이런 주식들 올랐고 오늘 백신 같은 경우는 방금 그 부스터 샷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서 빠지긴 했는데 SK케미칼이 회사를 분리한다고 했어요. 물적 분할을 한다고 했는데 급락했습니다, 오늘. 이 물적 분할을 한다고 하면 왜 이렇게 매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에서 물적 분할을 하는 거는 핵심 사업이잖아요. 그 배터리가 지금 현재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분리해낸다고 해서 실망해가지고 뭐 매도를 할 수는 있는데, 이번 SK케미칼은 핵심 사업이 아니잖아요. 네. 이거 떼내는 이유는 이거 키우겠다고 떼내는 거고, 이 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등달아 빠진 거는 여기 이제 지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거 지원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문이 막 있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이 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팔면 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증설하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이 지금 물적 부담하는 이 부분은 따로 뭐 그 바이오사이언스 판 돈으로 지원 안 해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빠졌다라는 게 좀 아쉽고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는 오늘 비나텍이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오르고 네. 오르는 흐름이 나왔었고 전혀 엉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소 관련된 뭔가를 만들기는 만들어요. 예. 근데 핵심 부품도 아니고, 뭐 중요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를 막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그런 거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상승률 10% 이상의 종목을 이렇게 쫙 보여주는 언론사가 있어요. 네. 왜 그런 거 보여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 보여주는데, 그거 제가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전부 다 시가총액 1000억 미만에, 예. 듣도 보도 못하는 종목들. 추석 전에, 장난치는 거죠. 예. 장난쳐서 그냥 뭐, 단타하는 건데, 그런 거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그런 거를 따라가시면 안 되는데, 일단 뭐, 지금 이제 주도 업종에 계셔야 된다. 뭐, 2차 전지 이런 거 뭐, 올라가는 거 따라잡는 것도 괜찮은데요. 뭐, 어제 그, 동아화성이라고, 네. 금요일에 나왔던 뉴스인데, 2차 전지, 전기차의 배터리 가스킷 점유율 세계 1위라고 했는데 오르질 않았습니다. 예, 이런 건 안 오르는데 엉뚱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올라가는 것도 있고 오늘 뭐 코어링인도도 또 올랐고 애경유화는 오늘 20% 선을 유지를 못했어요. 네, 이거 올라와가지고 3일 이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유지 못하면 밀리거든요. 오늘 애경산업에서 뭐 배임 횡령 건이 있었는데 영향을 주지는 않았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뉴스가 나오면 찔끔 이렇게 놀라는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반도체를 잘 봐야 되는데 반도체 장비 쪽에서 오늘 올라가는 게 뭐 테스도 올랐고 월덱스도 올랐고 지금 리노공업이 거의 뭐 주도하고 있어요. 3일 연속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리고 오로스 테크놀로지라고 제가 보기에 제일 싼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그 회사도 지금 3일 연속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오늘 좀 유독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는 유진테크입니다. 유진테크. 외국인이 8월 24일부터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상당한 양을 매수를 했어요. 매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주가가 거의 오르질 않고 있다가 최근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의 실적이 2분기에 쇼크가 나왔는데 3분기부터 아마 개선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3분기 예상 실적을 이렇게 고시를 하고 있어요. 증권사들이 이렇게 고시를 해놨거든요. 근데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고시를 해놨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도 탄탄하고 뭐 하여튼 좋아 보이는데 상승폭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예. 뭐 그런 쪽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종목이 카카오죠, 카카오. 네. 오늘도 많이 빠지다가 외국인은 오늘 200만 주 넘게 매도를 했는데 뭐 상생안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몇 가지를 발표를 했어요. 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긴 했는데 그게 보면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실적이 나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거는. 네. 그리고 카카오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으면 그 돈을 미래 산업에 써야 돼요. 골목 상권을 잡아먹는 데 쓰는 게 아니고 미래 산업에 써야 돼요. 카카오가 제일 필요한 건 지금 현재 위성을 쏘는 겁니다. 예. 위성을 쏴야 됩니다. 이 회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목 상권 잡아먹고 있잖아요. 네. 좀 많이 빠져서 반등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접근하는데 조금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된다. 괜히 덩달아 네이버도 빠졌는데 네이버는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네. 네이버는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수를 해볼 만한데 카카오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부분은 뭐 특별하게 오늘 뭐 반도체하고 뭐 소재 쪽도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고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들이 올랐는데 제 생각에는 매수를 할 때 이제 실적을 잘 봐야 되거든요. 지금 9월 달이잖아요. 3분기 실적 전망치가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뉴스 몇 번이라도 이렇게 좀 뒤져보고 종목에 관해서 그러고 나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올라간다고 따라서 매수를 하면 안 된다. 지금은. 그리고 질문에 일본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일본 시장 조정받으면 우리나라 또 빠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일본 시장은 별개의 시장입니다. 예. 지구상에서 별개의 시장이에요. 그래서 일본 시장이 오르든지 내리든지 크게 상관없습니다. 다만 일본이 많이 빠지게 되면 급락을 하게 되면 영향을 줍니다. 원래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건 영향을 받아요. 많이 올라가는 건 영향을 안 주는데 예. 심리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뭐 특징적인 게 없네요. 그냥 다만 지금 추석 전에 매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빌미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런데 오늘 같은 이렇게 오르다가 밀리니까 많이 매도를 하는 뭐 FNF나 뭐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 많이 밀렸고 그리고 뭐 국도화학이나 애경유도 밀렸잖아요. 유니드나 롯데정밀화학도 밀리다가 회복을 하긴 했는데 일단 뭐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매도가 조금 있다. 차익 실현하는 거거든요. 현금화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종목을 매수를 하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봐야 됩니다. 금요일까지 보고 나서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연휴 기간에 지금같이 이렇게 뉴스가 해외 쪽에서 많이 발생할 때는 연휴 기간에 무슨 뉴스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조금 피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직 3일이 남았는데요. 오늘 흐름을 이어가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밀리는 거 이런 거 조금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네. 내일은 만회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을 기대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